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내일 시작하는 구미 한마음 축제를 계기로 이곳 구미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미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국가 5산업단지가 착공 4년여 만에 분양에 들어갑니다. 인구 50만 도시를 달성하고 IT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구미시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 934만 제곱미터터에 자리 잡은 국가 5산업단지가 착공 4년여 만에 다음 달 분양이 시작됩니다. 기존의 전기, 전자, IT 분야보다는 신재생에너지, 3D 프린팅, 전자의료기기, 탄소섬유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 관련 기업을 주로 유치한다는 전략입니다. 첨단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이 집적화된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 제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말부터는 일본 도레이 첨단 소재가 공장 설립을 시작합니다. 76만 제곱미터터에 10년 동안 1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 원료를 비롯해 수체리 제품, IT 관련 제품을 생산합니다. 구미시는 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독일의 탄소산업 클러스터, 연구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공단의 기업들이 들어서면 구미시의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배후 지역 발전에도 큰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5공단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이 함께하는 합동투자 유치단 구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미공단 안에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5공단의 첨단 업종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단을 또 구성해서. 하지만 구미 5공단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극복해야 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또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구미시는 이 같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5공단 분양을 성공시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기업들에게 투자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구미에서는 한책 하나구미 운동과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여러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산업도시란 이미지가 강한 구미의 도시 브랜드가 문화 환경의 도시로 바뀌는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시립도서관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한 권씩 구미 시민들이 선정한 올해의 책들이 도서관 1층 로비에 전시돼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함께 토론하며 정서를 공유하는 독서 생활화 운동인 한 책 하나 구미 운동의 상징입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 독후 감상문 대회, 작가 초청 북 콘서트, 전국 시낭송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에 22만 명의 구미 시민들이 참여해 구미를 대표하는 독서 운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화로 인해서 정서가 메말라졌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로서 구미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준 큰 운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푸른숲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10년 만인 지난해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구미시는 더욱 푸르러졌고 대구 경북 환경문화상 대상을 비롯해 지금까지 8차례나 환경 관련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제2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했고 시민들의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천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대해서 이 목표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이 유지 관리를 더욱 잘해서 구미시 하면은 녹색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이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미시는 10년 동안 장학재단 사업을 진행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 사업을 통해 산업도시 구미를 문화와 환경의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조금 있으면 구미에 새로운 볼거리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바로 구미 산림 에코센터인데요.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구미 지역의 다양한 산림 문화와 생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산림 휴양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산림 에코센터를
박재형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생태숲에 자리 잡은 산림에코센터. 3층짜리 이 건물에는 다채로운 산림 자료가 전시되고 화려한 영상을 자랑하는 초대형 영상관이 마련돼 손님을 맞게 됩니다. 동식물의 생육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며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또한 자연을 이용한 지열과 그다음에 빗물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산림에코센터 주변에는 염료 식물원과 물빛 정원, 다목적 잔디 광장 등이 들어섭니다. 또 산림 복합 체험단지에 이미 조성된 산동 참생태숲과 자생 식물단지 등을 연결하는 1.8km 생태 탐방 모노레일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구미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각종 생태 체험 시설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완을 해서 구미 시민과 또 아울러 인근의 대구, 그다음에 군위, 의성 시민들도 찾아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미 산림에코센터는 내년 5월 개관해 시도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남유진 구미시장과 함께 구미시의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미의 가장 큰 현안이라면 조금 전 방송에도 나갔습니다만 네. 구미 5단지 분양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요즘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구미 5단지는 지금 공정률 74%입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거의 지금 조성이 돼 있을 정도로 해서 10월부터 이제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관련 기업 30개 업체 정도가 지금 투자 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조 3천억 규모요. 우리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이제 본격 투자를 하는데 다음 달 19일이면은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 네. 특히 또 5단지에는 66만 평방미터, 즉 20만 평 규모의 대한민국 국제 사업으로 탄소 성령 클러스터 협업단지가 대규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50단위는 탄소 섬유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 또 신재생 에너지, 전자 의료기기 등 많은 연관 산업들이 아마 투자가 될 겁니다. 네. 혹시 구미에 공장 용지가 필요하면은 바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내일부터 구미 시민 한마음 대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무려 11년 만에 부활한 축제인데요. 올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리 구미 시민 한마음 대축제가 작년에 이제 11년 만에 열렸는데 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고 43만 시민의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에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체육 행사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행사를 함께 모아서 하는 시민의 대화합 축제가 될 것이고요. 또 올해 우리 10일 동안 하는 축제 외에 내일 10월 1일 저녁 7시에는 제 네. 뒤로 보이는 낙동강에서 제1회 구미 낙동강 수상 불꽃 축제를 합니다. 네. 아마 불꽃 축제는 하늘에 터지는 불꽃은 많이 봤겠지만은 네. 물 위에서 터지는 불꽃 축제는 이번에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구미 시민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에 많은 분들 오셔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흔히 화장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 현모 시설이라고 해서 추진이 쉽지가 않은데 네. 최근 구미에서는 추모공원 조성이 완료가 돼서 운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구미 시립 화장장이죠. 구미시 추모공원이 27일 날 드디어 이제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치는 우리 옥성면 제 고향입니다. 농소 1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한 260억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했습니다. 이 화장 시설은 무색 무취하고 전혀 공해가 없는 친환경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민들께서 사실은 화장 때문에 이웃 도시에 가서 많은 관세도 받고 구걸하듯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제 5기 선거할 때 공약을 했는데 네. 아마 국내에서는 최단기간인 4년도 미치 안 되는 기간 안에 우리 완공을 했다는 그런 막 뿌듯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구미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는 자동차용 냉각용 방열판을 생산하는 외국계 기업 루미너스 코리아와 구미 4공단 외국인 투자 지역에 제2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루미너스 코리아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해 냉각용 방열판 표면 처리 시설을 건립하고 5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구미시가 산과 숲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지금까지 산 동참 생태숲을 비롯해 산림 에코센터, 산악 레포츠 공원, 물 돌배나무 지역 특화숲 등 다양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산림의 휴양과 교육, 레포츠 기반 시설을 잇따라 구축했습니다. 또 금오산 올레길을 비롯해 인동 도시숲, 해평 도리사 진입로 등 도시숲 3곳과 옥성 주화 임도 등 임도 2곳도 조성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시작하는 구미 시민 한마음 축제를 계기로 오늘은 구미 동락공원에서 특집으로 뉴스데스크를 전해드렸습니다. 한마음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구미시가 산업도시는 물론 문화도시로서도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현장을 찾아 지역민들의 소식을 직접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는 스튜디오 연결해 그 밖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사드를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성주 골프장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성주읍 성산포드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79일 만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제3후보지 평가 결과를 경상북도와 성주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성주 골프장이 있는 달마산은 기반시설이 구비돼 있고 추가 공사 필요성이 거의 없어 적기에 사드 체계 기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터를 취득한 뒤 한미행정협정 협의와 설계, 시설 공사를 한 뒤 내년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지라고 발표한 이후 79일 만에 성주 골프장으로 바꾼 겁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애초부터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주 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져 있고 해발 고도 680m로 성산포대보다 300여 미터 높습니다. 또 주변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소유권 이전과 국회 동의 논란, 인근 주민 설득 등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어 사드 배치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국방부의 오늘 결정에 성주 골프장과 가까운 김천 지역과 원불교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북 지역 국회의원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사드 배치 부지 평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김천시청을 방문하자 시민들이 반발합니다. 하지만 김천시장이 면담을 거부하자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청을 빠져나갔고 곧이어 주민들의 반발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국방정책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러한 수치스러운 국방부의 민낯을 그대로 방치하고 성주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 투쟁위는 제3부지 역시 성주이긴 마찬가지라며 김천 시민과 연대하겠다고 밝혔고 성주 골프장과 직선거리로 500m 떨어진 곳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역시 강력 반발했습니다. 초전의 주민들과 손을 굳게 잡고 투쟁할 것이다. 새누리당 경북 지역 국회의원 13명은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드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희 지역구인 이철우 의원은 국방부가 이번 논란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드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안전함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국방부의 사드 최적지 변경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국가 중대 현안에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얼마나 즉흥적이고 아니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교훈은 외교정책 과정에서 타이밍의 중요성이라면서 실제 사드 배치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추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봉화 송이축제와 영천 한약과일축제,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등을 시작으로 10월부터 각종 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은 김영란법을 의식해 축제 방문 내빈들에게 제공하던 식사와 지역 농특산물 무상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지자체들은 축제 개최와 관련해 김영란법의 저촉 범위와 내용 등을 국민권익위 등에 문의하는 등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난 데 이어 오후 4시 24분쯤에도 비슷한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여진은 총 448회로 늘었습니다. 한편 규모 1.5에서 3.0 미만이 431회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규모 3.0에서 4.0 사이에는 15번, 4.0에서 5.0 사이에는 2번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과학수사연구소 DNA 유전자 검사 결과 지난 28일 낙동강에서 수습한 시신은 류정민 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류 군과 어머니 52살 조모 씨가 어떻게 강에 빠졌는지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대구 팔달교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백골 상태로 발견된 류 군의 큰 누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독극물 검사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노후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비율은 72.3%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면서 무상급식 최하 수준인 대구가 급식시설조차 가장 노후화돼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최근 집단 식중독과 급식 비리로 급식의 질과 위생 문제가 드러난 데 이어 급식시설조차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교육 수도를 자처하는 전시 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증권사 권유로 산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당 증권사에 2천여 차례 전화를 걸어서 막말을 한 혐의로 40대를 입건하는 등 9월 한 달 동안 갑질 횡포 근절 특별 단속을 벌여 65명을 적발해서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40, 50대가 가장 많았고 악성 소비자가 매장 직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경우가 49.2%로 가장 많았으며 원청 하청 거래관계 내 폭행이 23.1%였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